안녕하십니까. 더프라임 하이퍼 원장 박영입니다. 오늘 9월 모의고사 대비로 우리 2학년들을 위한 하이퍼 모의고사를 제작하게 됐었는데요. 30번 해설 영상을 제가 찍게 되었어요. 이거는 지금 교육과정이 바뀌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치르게 되는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문제들을 예상 문제로 제작하면서 이전 교육과정과의 변화하는 그리고 목차가 어떤 식으로 제작되는지에 따라서 조금 많이 고심을 해봤더니 지금 이 수학 1이라는 단원 편집상 지수, 로그, 상하함수라는 초월함수와 수열편이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게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선배 중에 한 6년 전 선배들이 바로 이 지수, 로그 함수와 수열을 같이 배우는 문이과 공통으로 들어가 있었던 과정이 있었어요. 그때 항상 모의고사에서 가장 어려운 문항이 바로 지금 우리가 예상으로 풀게 되는 이 30번 문제와 비슷했습니다. 바로 지수, 로그 함수를 정확하게 그래프를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떠한 격자점의 개수를 세어나가는 카운팅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들은 정확한 그래프를 그리셔야 되고 지수, 로그 함수를 셀 때의 그 격자점에 세는 방식이 조금은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지수 함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밑이 2인 경우를 쓰면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줄로트에다가 그려보시면 거의 맨 밑줄에서부터 시작해봐도 아마 x가 5만 돼도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노트를 거의 뚫고 지나가 버리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카운팅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들 시험지에서도 가장 밑에 줄부터 시작해서 그림을 좀 크게 그려서 정확하게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쌤이 감히 예언컨대 밑이 2가 아닌 3이 나올 수는 없을 겁니다. 그 이유는 3이 되면 x가 3칸만 가도 27이 나와버리니까 너무 빨리 커져버리겠죠. 자, 그래서 이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형태라서 세는 그 기준을 우리는 세로줄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로그 함수는 좀 어때요?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이렇게 밑이 2인 로그 함수를 그려봤는데 이런 식으로 완만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x를 기준으로 세는 게 아니라 오히려 y를 기준으로 세게 되고 가로줄로 카운팅을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완만하게 올라가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누적되는 값이 빨리 올라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카운팅의 기술을 지수, 로그 함수가 조금은 다르다는 걸 알아두시고 진행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쌤은 그래프를 다 그려놨어요. 지금 주어져 있는 이러한 y는 3 곱하기 2의 x-1승이니까 분명히 평행이동이 되는 그러한 지수 함수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쫄지 마시고 어차피 이것 또한 함수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정확한 대응 관계로 좌표들을 찍어 나가서 그리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은 중요한 게 카운팅이라는 것 자체도 뭔가 세워나가는 어떠한 변화하는 시점을 관찰하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밑이 2였기 때문에 어떠한 밑의 그러한 거듭 제곱 포인트에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걸 항상 예상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자, 만약 n이 1이었다고 한번 해본다면 문제에서 이렇게 돼 있죠? y축이랑 x는 0이라는 y축이랑 y는 2와 둘러싸여져 있는 격자점의 개수를 구하였어요. 격자점이란 정수쌍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지금 격자점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바로 0,2라는 녀석밖에 없네요. 따라서 S1은 한개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바로 2로 가볼게요. 자, S2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Y는 4하고 둘러싸여 있는 부분을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그죠? 그러면 Y는 4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이 4개의 점이 추가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4가 더해지니까 바로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N은 3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S3이에요. 자, S3이 되면 어떻게 추가되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보시니까 요렇게 몇 개가 됐어요? 5개가 늘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10개가 되고 플러스 5가 되죠. 여기서 조금 눈치가 빠른 친구들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2를 넣었을 때 이 지수함수가 지나갈 때 바로 한 개씩 더 추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시 S4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S4가 되면 바로 Y는 8하 보니까 여기에서는 요 점을 지나가는 정수쌍이 아니죠. 따라서 그대로 요 위에 6개가 추가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16이 돼서 이런 식으로 6개가 추가되겠죠. 조금만 더 해볼게요. 이런 문제들은 대체적으로 한 7, 8개까지는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규칙을 쉽게 발견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만일 S
S가 5였다고 한번 해볼게요. S가 5였다면 Y는 10하고 둘러싸여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추가되나요? 다시 똑같이 6개 추가될 거예요. 왜? 아까 전에 쌤이 뭐라 했지? 지수함수가 지나가는 요런 점에서 플러스 1이 추가되니까 여기에서는 변하는 지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6개가 추가되어서 주어져 있는 S5의 값은 바로 20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그럼 S6은 어떻게 될까요? Y는 12하고 둘러싸였는데 바로 이 X에다가 3을 집어넣은 그 순간 Y는 12를 지나가기 때문에 한 개가 더 추가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6개 추가가 아니라 몇 개 추가다? 바로 7개가 추가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그럼 여기다가 7이 추가되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29가 될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조금 빠르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S7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올라가니까 여기에 있는 4개의 줄이 이렇게 8개가 계속해서 추가가 될 거예요. 그럼 8이 추가되니까 얼마가 됩니까? 37이 되겠죠? 그 다음에 S8도 당연히 8이 추가돼서 45가 될 거예요. 왜 여기도 똑같이 계속 8이 추가된다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가 여기에다가 4라는 녀석을 집어넣었다면 바로 y 값이 24가 나와야 된다. 그럼 y 24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이 n이 언제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12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S11까지는 계속해서 8개씩 추가되는 그러한 규칙으로 간다는 걸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수함수는 이러한 규칙을 우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럼 똑같이 이번에는 로그 함수로 가는데 조금은 다르다는 거 얘기했죠? 뭐다? 가로줄 기준으로 할 것이다. 아시겠죠? 자,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 로그 함수에서도 여러분들이 이거 잘 모르는 친구들이 좀 있던데 이 녀석의 x절편 구하는 방법 가장 쉬운 방법이 뭐죠? 요 녀석을 1로 만들어주면 돼요. 따라서 지나가는 요 포인트가 x축과 만나는 지점 어디였다? 8분의 3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y는 1일 때, y는 2일 때, y는 3일 때 라는 녀석들을 찾아보시면 기본적으로 x에다가 2의 거듭 제곱이 되게끔 넣어줘야지만 어떤 y점을 지나가겠죠. 왜 그렇다? 여기 지금 밑이 뭐기 때문에? 2였기 때문에. 그럼 실제로 요 녀석이 2가 되게끔 하는 x는 정수값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한 요 정도의 점을 지나가게 돼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이 4가 될 때도 얼마가 된다? 이것도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떠한 정수값이 아닌 유리수값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점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8이 되는 녀석은 충분히 만들 수 있다. 그치? 어떻게? x에다가 뭘 넣으면? 3을 넣어주면 바로 8이 되니까 y는 3이라는 녀석을 지나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부터 y가 4가 되는 것도 찾을 수 있나요? 찾을 수 있겠죠. 요 녀석이 4가 되려면 2의 몇 승이 돼야 돼요? 16이 되게끔 맞춰줘야 되겠다. 그치? 그럼 여기가 16이 되려면 x가 바로 어디였어요? 6을 넣어주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y는 5가 되는 것도 어떻게 찾아요? 32가 되는 거 찾으면 되겠다. 그죠? 2의 5승이 되는 거. 그러면 여기에다가 4를 곱하면 되니까 바로 12를 넣었을 때 y는 5가 지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이 상황까지 그래프를 확인을 하시고 마찬가지로 정수쌍의 점들을 한번 찾아봅시다. 근데 이번에는 아까 전에 y는 2n이었지만 얘는 이런 식으로 2n 플러스 1로 x를 기준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녀석들을 찾아보래요. 그러면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t1이라는 녀석이라는 건 바로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정수쌍을 찾는 거였어요. 그죠? 그러면 체크를 해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9개가 되겠다. 그치? 둘러싸여 있는 것까지 합치면 그럼 9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t가 2일 때는 누구를 봐야 돼? 여기를 보는 건데 이번에도 추가되는 것만 살펴보면 되겠다. 그치? 그럼 여기 잘 보시면 이런 식으로 추가되는 게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보인다. 그죠? 그래서 8개가 추가가 돼서 17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쪽으로도 똑같은 원리로 얘가 정수점을 지나가는 순간부터 요 위에 있는 라인들이 추가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몇 개가 추가될 거다? 이제부터는 10개가 추가되는 형태가 되겠어요. 그죠? 그러면 t 3의 값은 바로 얼마였다? 27이었다. 그러면 이제 요 점까지 진행하기 전까지는 똑같이 10개, 또 10개 이런 식으로 계속 추가가 되겠어요. 그죠? 왜냐하면 요 점이 들어가면서부터 요 라인이 추가가 될 거니까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t4의 값이 얼마였다? 또 10이 추가돼서 37. t5의 값도 마찬가지로 얼마예요? 47. 이런 식으로 가겠죠. 왜 그러냐?
y는 12가 오기 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t 6이 되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12가 추가되겠어요. 그죠? 여기에 라인들이 들어가겠죠. 6을 집어넣는 순간이 바로 뭐예요? x13까지를 얘기하는 거였기 때문에 요 라인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부터는 12가 추가되니까 여기다 11을 더해서 얼마가 된다? 59가 될 거고, 또 마찬가지로 t7도 12가 추가돼서 71로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y가 얼마 되는 곳? 6이 되는 곳을 찾아야 되는데 그 6은 얘가 2의 6승되는 64가 되는 곳이에요. 그죠? 그 값은 얼마나 되는 거야? 바로 x가 24일 때니까 엄청 뒤에 가야지만 14로 바뀌겠죠. 변화하는 그 카운팅의 결자점의 개수가 바로 저 뒤에서 들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충 여기까지 조사하시고 이 녀석들의 차이가 48보다 커지는 그러한 n을 찾으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대충 찾아보시면 한 어디쯤 되느냐? 바로 7과 7을 한번 빼보자. 그죠? 48에 가까운 거를 일단 찾아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71에서 37을 뺐어요. 그러면 이 값이 얼마예요? 34였다. 그치? 근데 이제 이 두 녀석의 차이가 어떻게 되냐면 얘는 8로 증가하고 있는 거였고 얘는 12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였어. 그치? 그러면 얘네들의 차이가 지금 얼마야? 4씩 증가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48을 넘기면 되니까 바로 이 34에다가 계속해서 4씩 추가가 얼마만큼? 바로 3번 해도 안 되죠. 46밖에 안 되니까 4번이 돼야겠다. 그치? 그러면 지금 용의 부분이 얼마였어요? 7이었었죠. 그러면 그 다음에 8, 9, 10, 1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바로 48보다 커지는 그 순간의 n의 최소값은 바로 1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요 카운팅 문제들 여러분들 푸시면서 공부가 꼭 되었으면 좋겠어요. 화이팅!